이제 네. 3장을 보겠습니다. 네네. 3장 제목이 나는 거부한다. 내게 네네. 상처 주는 모든 것을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160페이지에 복수는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고통을 쥐어주지는 않는다. 네네. 내 마음이 지금 복수를 외친다 해도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사는 것이다. 네. 복수를 꿈꾸며 누군가를 증오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최대한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복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복수해서 너무 통쾌하다, 정치고 좋다, 그쵸.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그렇죠. 네. 씁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리는 그 인생. 네네. 너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복수라는 것 자체가 네. 순간적인 쾌감을 줄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내가 오랫동안 마음 아팠고 증오심을 품었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는 있으나 이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거를 품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이 고를 것이고요. 그 복수가 끝나고 난다. 허탈한 감정을 가진 그죠. 이유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수가 내가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복수가 내가 되고. 복수에다가 나를 쏟아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너무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온 세상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수를 하고 나면 또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이 또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이제 악순환의 연결고리밖에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좋은 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는 잘 안 팔린다던데.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고. 그 불륜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요. 아마 사람들이 네.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를 못하니까 그쵸. 그 복수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대리만족, 네. 쾌감 이런 네.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 옛날에 여기 점 하나 찍고 와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그 장서인가요? 네. 그 드라마 나왔던 거 되게 인어 아가씨. 네. 그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 시청률도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정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때인 거죠. 왜 복수에 우리가 계속 관심이 갈까? 내 안에 복수심이 있는데 그거를 표출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죠. 왜 내가 복수하고 싶을까요, 사실? 상처받아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죠. 억울한 세상의 대변 자체가 이제 복수심이고,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억울한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진짜 내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있어요.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이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뭐 대학원까지 무난하게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죽도록 자기가 돈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대학원까지 못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죠. 억울한데 제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건 이제 깨달음이 왔을 때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그래도 나는 보니까 조금 더 지혜가 많네. 혹은 나는 좀 더 사랑을 받았네. 이런 경우를 이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경이로운 눈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잘 지원해주고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 네네네. 되게 이렇게 좀 한편으로 네. 부모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지원 안 해줬어도 이만큼 했다는 거는
부모님이 지원했으면 내가 정말 잘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구나. 지금 내가 해온 게 나의 최고치가 맞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나의 최고치를 이끌어낸 거였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아쉬움 이게 사라지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더 잘했을 리가 없다는 거를 알았어. 그죠. 네. 감사한 네. 일이죠, 그거는. 그냥 알았어. 나는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잘 지원해줬으면 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계속 내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가 혼자 낑낑매고 하느라고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만큼 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그만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지원 잘해줬다고 네가 했을 리가 없어. 지금이 최고치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지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세요. 맞아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다라는 거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래도 속상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도 있고 근데 귀가 이제는 있고. 그죠? 예전에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능력의 최고치는 지금 현재 나의 최고치인 거다. 맞아요.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거는 지금 그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전혀 모르겠고 뭐 발생한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나의 그 최고치인 거다. 그럼 내가 환경이 더 좋았다고 잘했을까? 그거는 네 생각이지. 사실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이게 자각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싹 사라졌어. 네. 네. 그죠. 이게 아직 안 깨달아진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그쵸. 거지. 청년 네. 세대나 뭐 아니면 살기가 빡빡한 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만족감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증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부러워하는 게 당연해라고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안 부러우면 사실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도 가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럽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지나가고 계속적으로 자기하고 만나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접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나이 분이시라면 만나주세요. 그래 속상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은 조금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미련이 사라지니까 사실 미련도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훨씬 더 내 마음이 가뿐해지면서 이 미련이 진작 사라졌으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놈의 미련 때문에 이게 내가 기운을 많이 거기다도 뺐구나. 근데 그만큼 뺐기 때문에 또 미련이 소용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감정은 에너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감정 에너지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고 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딱 드는 생각이 있어. 이제는 플러스로 올라가겠군.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뭐 내려갈 데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청년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어른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야, 뭐 그거 소용없어.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해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겸손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보다 더 삶을 사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좀 지혜로운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내가 머리 생으로, 박아가면서 생으로 그냥 해보는 거죠. 생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배워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기 삶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시는 그런 거기 거죠. 때문에 예. 그것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거는 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 깨달으면 사실은 책을 보고 이런 강연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머리와 이 가슴과의 가슴이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되게 긴가 봐요. 너무 길어요. 이거 사실 한 편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도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때가 되면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 3장 보시면서 좀 네네.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상처를 주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상처를 주는 함정이 있는데 어떤 상처가 되느냐, 이중 속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선생님 보고 어머 선생님 오늘 너무 이쁘세요. 야 핑크빛 진짜 잘 어울리신다. 감사합니다. 해야 이런 되는데 거지. 이중 속박은 뭐냐면 그럼 내가 평소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게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끊임없이 자존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중 속박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계속 의심하면서 그래봤자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봤자 어쩔 거냐고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와서 우리는 경험을 해서 소용없다라는 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당장 내가 안절부절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중 속박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 끊어내기가 필요하세요. 진짠가? 긴가 민가 그만 생각. 맞아요.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고무줄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 내가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no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상대편은 계속적으로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건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이고. 그렇죠. 예. 내 기준은 다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나 감정들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 그렇죠. 내 것이고, 근데 주는 거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무줄 분명하면 좋은 기준은 거죠. 그 사람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아니더라고. 절대 몰라요. 네.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다라고 착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상대편을 보지 남의 감정과 남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물어보고 확인하라. 그게 제일 좋다.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렇죠. 물어보고 확인하는 확인하라. 게 제일 예. 좋고요. 네. 그다음 또 상처 주기 상처받기 제일 좋은 이제 유형의 사람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기준에 맞춰. 그런데 나는 그 기준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래도 저렇고 싫고 저래도 싫고 네, 그렇거든요. 내가 좋은 거를 끄집어냈을 때 그가 잡아갈 거거든요. 그럼 그 길하고 맞춰가는 거고요. 뭐 잡아가지 못하면 그만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실 상대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잘 구분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은 이제 상처를 받는 것 자체를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요. 상처는 내가 거부한다 해도 사실은 아프긴 아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이거를 내버려 두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곪잖아요.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바라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할 때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것들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고 털어낼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나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 네, 맞아요.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그쵸. 나쁜 친구를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나쁜 친구가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근데 때로는 저는 모든 사람과 다 이렇게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잘 할 수 있으면 잘 지내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맞아요. 네 인생을 살아라가 네 제일 인생을 중요하죠. 살아. 네 인생을 살아. 그냥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내가 슬프고 거기에 계속 널뛰다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면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당연하죠. 그럼요. 예.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또 뭐 상처를 받을 때도 그냥 그건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또 귀담아 들을 이야기도 있으면 듣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속을 끓이면서 살 필요는 없죠.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 때문에 맞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것은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몸과 같이인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를 내 사랑하는 몸과 부분. 같이. 네. 그래야지 이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기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남을 살아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서 뭐 보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갈 모형이긴 한데요. 대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이 필요하냐면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가치롭고 자존감이 높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끊어내는 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단단해지면 어떤 것도 와서 쳐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단단하지 않으면 치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도 않고 사실은 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 이거는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그게 이제 조금 더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내가 강건할 때 다른 사람을 허용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자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제 파악도 해야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말죠. 있는지 네. 그거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요.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마구잡이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없으니까. 맞아요. 예. 네. 살펴보시면 좋죠. 그렇게.